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신가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작가 정문정은 인간관계를 시소게임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착한 사람들을 나는 잘 알아본다. 그들은 늘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의견을 경청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좋아요. 라고 한다. 안 되는데요? 그건 좀 힘들어요. 싫은데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런 말을 하느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잠수를 타고 만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한국의 많은 여자가 그러하듯 20대 초반의 나 또한 전형적인 착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존감의 문제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남에게 노를 말하기 힘들게 하고 눈치를 살피다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알아서 해주세요가 반복된다. 그때 나는 괜찮아를 연발하느라 늘 헉헉거렸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 특히 연애에서 그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의 남자친구들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황당해할 것이다. 그걸 네가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그렇다. 사실 그들은 강요한 적이 없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다. 착한 여자였던 그때 속으로는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자꾸 일그러지는 이유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양보했는데 상대가 이기적이라고. 이처럼 희생했다고 하는 생각은 이상한 보상 심리를 불러온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싸우게 되더라도 싸우다 보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의 내면에는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줄어드는 만큼 피해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걸핏하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를 외치게도 된다. 돌이켜보니 혼자 과도하게 기대하고 섭섭해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내가 관계의 길을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대에게 떠맡겨 버리고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했다. 상대 또한 그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못한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동등하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인간관계는 시소게임이나 스파링 같아서 체급의 차이가 크면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 한두 번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져줄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쪽도 받는 쪽도 금방 지칠 뿐이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요건으로 착함을 드는 사람에게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할 수도 없다고 예전 내 모습이었던 착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느 한쪽이 착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시시한 것 아닐까? 건강한 인간관계를 시소를 타듯 서로를 배려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맺어진다.